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지 않나요? 검사는 정상이라는데 몸은 계속 불편하고, 약은 늘어나는데 컨디션은 예전 같지 않고, 딱 어디가 아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힘들다. 이런 말들요. 이게 꼭 60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50대부터 이미 느끼는 분들도 있고, 70대가 되어서 더 뚜렷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정 질병 하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왜 몸이 예전 방식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거꾸로 잡고 있는 이유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병원, 같은 약이어도 몸을 대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가 꽤 달라진다.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해서요. 일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달라지는 진짜 포인트. 젊을 때는 이런 경험 많았을 겁니다. 어디가 아프면 그 부위 치료 혹은 금방 회복. 어느 정도 공식처럼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60대를 전후로 하면서부터는 이 방식이 점점 잘 안 맞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 컨디션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데 실제로는 다리 근력이 줄어들었거나 혈액순환이 떨어졌거나 잠이 계속 깨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은 계속 불편한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바뀌는 과정에 가까워요. 2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착각. 가장 흔한 생각이 이겁니다. 병원은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약은 잘 먹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거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 병원도 중요하고 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약은 몸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혈압약을 예로 들면 수치는 안정되지만 아침에 몸이 더 무겁거나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거나 손발이 차가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게 약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 쪽이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약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시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3부 60대 이후 건강의 중심축은 이것입니다. 여러 사례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운동선수 같은 활동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덜 힘든지, 신발을 신을 때 숨이 덜 차는지, 밤에 다리에 쥐가 덜 나는지, 이런 아주 일상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혈압, 혈당, 관절 통증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특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무릎만 보는데 실제로는 주변 근육이 버텨주지 못해서 통증이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4부, 병원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관리 순서. 대부분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프다. 병원. 약 추가. 잠깐 괜찮아지는 듯. 다시 불편. 이게 반복되죠. 그런데 중장년 이후에는 이 순서를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 상태 점검. 몸이 회복할 여지를 만들어주기. 그 다음에 약으로 보완.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먼저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수면. 잠이 계속 깨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통증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은 근육 회복을 막고 혈당 변동을 키우고 통증 민감도를 올립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넘기기 쉬운데 질이 나빠지는 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분 섭취.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커피, 차, 국물 이런 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차이 하나로 다리 부종, 피로감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첫 움직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앉아서 TV를 보거나 한동안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하루 종일 늦게 출발합니다. 대단한 스트레칭이 아니라도 발목 돌리기, 무릎 천천히 펴기, 허리 한 번 펴기, 이 정도만 해도 하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5부 실제로 많이 보는 사례. 60대 중반 한 분 이야기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주사도 맞고 약도 바꿨는데 계단이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무릎 자체보다 허벅지 근력이 많이 빠져 있었고 밤에 잠도 자주 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은 그대로 두고 수면 리듬 먼저 잡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연습만 꾸준히 했습니다. 2달쯤 지나서 무릎은 그대로인데 생활이 덜 힘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몸이 회복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6부 꼭 기억하면 좋은 한 문장.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방식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몸을 대하면 점점 더 버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통증이 줄고 생활이 훨씬 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 부담 없이 정리. 오늘 이야기 전부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무심코 하다가 오히려 통증을 키우는 행동들, 이걸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 찾기 편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몸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